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인데요. 포천시가 그 이름에 걸맞게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류 취약 지역은 물론 한탄강과 산정호수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데요. 시는 이번 드론 배송을 두고 드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 배송센터로 주문이 접수됩니다. 주문 물품은 약과. 드론이 주문 상품을 매달고 빠르게 솟아오릅니다. 주문 후 약 8분, 드론이 목적지인 산정호수 조각공원에 정확히 주문받은 물품을 전달합니다. 일단 드론으로 물건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물건을 사려면 제가 먼 거리를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이 드론 어플 한 번으로 10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포천시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드론 배송 거점은 모두 3곳. 거점에서 출발한 드론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산정호수, 성동일리 마을회관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물류 취약지역 14곳을 연결합니다. 배송 품목은 지역 특산품과 치킨, 편의점 물품 등 모두 93개로 이용객들은 포천시 자체 배송 앱 무버 포천을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포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주문한 물품이 드론을 타고 배송되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4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될 것이고, 현재 시는 군과 협력해 드론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드론 배송이 지역 신산업 육성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의정부역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오석교 경기도 의원이 기획했는데요. 유관기관 관계자와 의정부 시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8호선과 GTX G노선이 오가는 동의정부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장은 밀락 신도시의 교통 개선 대책과 의정부의 장래 도시 성장 계획을 고려하면 동의정부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의정부역 신설 실현을 위해서는 8호선 별내선 연장선을 공용선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다음에 GTX하고 동의정부역을 어떻게 설치할지. 일단은 첫 번째, 별내선을 공용한다고 하면 2,600억 정도의 절감이 기대되니까 선결 조건은 아까 얘기한 별내선 연장, 그다음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이 타당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은 고민해야지 됩니다. 오는 30일부터 단축 예정이었던 704번 시내버스의 양주 장흥면 구간 운행이 2달 연장됐습니다. 704번 버스는 양주 송추에서 연신내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서울시가 최근 서울 안에서만 운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28일 연장 불가를 주장하는 버스 회사를 설득해 2개월 연장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충분한 대체 노선 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정성호, 김우영 국회의원 보좌진, 성음재, 박유진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 버스과와 버스 회사 관계자 등을 만나 운행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한 의원은 앞으로 2달 동안 대체 노선이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 임진강 뎁사리 정원이 오는 9월 개장합니다. 뎁사리 정원은 뎁사리와 각종 초화류를 식재한 연천군의 대표 관광 명소인데요. 뎁사리뿐만 아니라 백일홍과 버베나,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 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뎁사리 정원은 오는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포천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포천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시는 축제를 통해 포천의 우수한 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추석 연휴 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넉넉한 한가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은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들이 화재 이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천 지역에 많다는 겁니다.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중상동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가까운 거리에서 큰 불이 난 이후 투숙객들의 요청이 늘었고 심리적으로 제일 밑에 친구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그것도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관심사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는 다 설비가 돼 있나요? 스프링클러는 관광객들이 안 받는 실제 호텔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부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도 객실 내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며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8년 6층 이상 호텔이나 여관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보다 이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객실에서 불이 나 침대 등 주변으로 불똥이 튄다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책이고요. 대피는 쉬울까? 뽀얀 먼지가 쌓인 간이 완강기. 한 명만 구조가 가능한 일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위급 상황에서 능숙한 활용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천 중상동 상업지구는 노후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피로인 비상계단에는 집기류와 수건 등 적치물이 쌓여있는 모습. 화재 시 불쏘시개가 돼 진화와 구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상자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 그 8층과 9층에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참사.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소방 점검에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확보한 소방당국의 3년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와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기재됐습니다. 또 해당 호텔이 연기 감지기 불량, 피난 유도 등 점등 불량, 분말 소화기 사용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동안 지적 36건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지역 숙박업소 17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점검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여하는 전문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몇몇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런 현장 점검을 매번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동안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0여 건.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 대형 화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한 고등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AI로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응단은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와 법률 지원, 전문 심리 상담 등을 돕는데요. 또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단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에는 딥페이크 합성물에서 본인 사진 여부를 확인하면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제작, 유포 정황을 캡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DM이나 메시지로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했던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이 유보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는데요. 태릉 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끝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 연기하자는 안건에 이사회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육회는 국제 스케이트장 존치를 목표로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공모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요. 다음 달 현장 실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체육회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서해 조업 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확대한 인천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 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 그간 내 집 앞 항포